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 열어두겠습니다.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애청자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또 알찬 정보들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비문증과 관련해서 오늘 알아볼 것이라고 미리 이제 예고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715 애청자가 69세인데 눈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파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치료가 되는 병일까요? 남겨주셨고 3805 애청자도 운동할 때 눈앞에 벌레 같은 것이 날아다니다가 사라지는 증상이 가끔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비문증 맞는 거죠? 네, 정확한 증상입니다. 네. 비문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그래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진단명이 더 쉬운데 날파리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처럼 말 그대로 언제부턴가 특히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또는 하얀 거실 벽면을 바라보면은 이 뭐 파리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뭔가 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눈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네.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비문증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죠. 그래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비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아하. 게 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그 사람의 눈 안이 사실은 그 젤리 같은 그 물로 차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아하. 그러나 평상시는 태어났을 때는 맑게 있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라든지 불순물들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눈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면은 얘들이 뭉치는 모양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거는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네. 어떤 거는 파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들 표현을 해 주시는 거군요. 어떤 것들은 뭐 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거죠, 이게.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노화인데 노화 이외의 원인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하고요. 질병이랑 연관돼서 생기는 비문증을 구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눈 뒤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들 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성 질환에서부터 유발되는 눈 신경 쪽에서의 어떤 그 출혈이라든지 아하. 신경막의 병변에 따라서도 이러한 비문증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치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비문증이 생겼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건가 아하. 아니면 병에 의해서 따라 나오는 위험한 증상인가 네. 이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일반인들도 좀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증상은 똑같나요? 어떻습니까? 증상이 이제 그 병에서 오는 것들은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물론 일반적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날파리증이 생기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눈을 이렇게 급하게 이제 확확 움직이다 보면은 눈에 갑자기 무슨 번개가 치듯이 번쩍번쩍하는 우리가 광시증이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개는 조금 생기다가 곧 사라지면서 비문증이 생기는데 아하. 장기간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경우는 한 일주일 이상 광시증이 생기다가 그 뒤부터 급격하게 비문증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문증이 아니고 눈앞에서 뭔가 움직일 때마다 커튼이 펄럭펄럭거린다.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하. 이러한 증상들 또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정도로 뭔가 가리더라. 이러한 증상이 생길 때는 이것은 거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병적인 비문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안과 진료를 아하. 보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비문증은 천천히 이렇게 몇 개씩만 그렇죠. 예, 네. 생길 뿐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또 특별한 증상들이 함께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안과적인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문증이 의심돼서 안과 방문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검사도 비교적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그 눈 안쪽의 신경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경우는 저희가 산동 검사라고 해서 눈 안에다가 산동제, 애기 동자를 이렇게 키우는 약을 넣고서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꼼꼼하게 주변부까지 다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이 비문증이 퇴행성으로 오는 건지 네. 아니면은 병에 의해서 연관돼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일단은 본인이 안 보이던 비문증이 생기면 증상에 관계없이 한 번 정도는 안과에서 확인 검사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문자에 이게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네. 이미 생긴 그런 점이라던가 날파리 모양의 까만색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기보다는요. 어차피 눈 안은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생긴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아하. 그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시선에서 벗어나면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또 다시 한 번 더 그 시선 방향으로 떠오르면은 또 보이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중심 부위에 생긴 것들은 거의가 눈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요. 네. 눈 가장자리에 생긴 비문증들은 시선에 잠깐 올라오다가 싹 사라지는 게 아하.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현상들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없어진다기보다는 시선 따라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중에 또 고장 차량 소식이 들어와서요. 수영 강변대로 반려고가교에서 센텀 중학교 쪽으로 수영 강변 지하차도 지난 지점 가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양재길 통신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비문증은 사실 저희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안약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술을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비문증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문증을 일으킨 원인 질환이 있다. 네. 그것이 염증이면은 염증 치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혈관 부위를 저희가 태우는 치료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아주 중증 그 신경막이 찢어지는 망막 파열 또는 박리가 생기게 되면 비교적 큰 수술인 이제 박리술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원인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떠다니는 그 비문증 자체를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간혹 드물게 이 비문증이 시력을 가릴 정도로 아주 진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덩어리가 지게 되면은 정말 심하게 시력 불편을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눈 안쪽에 뭉친 그 비문 덩어리들을 수술 방법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허수아시는 벌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정말 신경 쓰여.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잘 수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신경이 쓰인다 뿐이지 이게 어떤 안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적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질병에 의해서 좀 비문증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비문증 있는 분들 눈의 불편감 때문에 눈을 또 자꾸 이렇게 만지면서 비비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눈을 좀 편안하게 해줄 약물이라던가 안약도 있을까요? 대개 그 비문증 자체를 떠다니는 비문증을 없애는 안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과도하게 그 눈을 이제 많이 비비게 되면은 눈에 이렇게 비비게 되면 눈 안구 자체에 이제 압력을 주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눈 밑에 이렇게 안 보이게 가라앉아 있던 비문증까지 붕 떠오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눈에 자극을 주거나 안 비비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눈이 좀 뻑뻑하거나 건조해도 자꾸 눈을 비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안 생기던 비문증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건조하거나 뻑뻑할 때는 인공누액 같은 안약을 써주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라식 수술 후에 비문증이 생겼다는 분이 계신데 이 라식 수술과 비문증이 연관이 있는 겁니까?
수술 자체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라식 수술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근시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근시가 많은 분들은 원래 신경막 자체가 약해요. 아하. 약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적인 비문증이 생길 수 있는 망막 박리나 망막 파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지는 않은데 만약 나는 수술 전에는 없었는데 수술 이후에 갑자기 비문증이 생긴다 하는 경우는 그 약했던 신경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정말 반드시 안과 검사를 하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